네, 안녕하십니까. 토겐스탁의 김모스타입니다. 자, 지금 가장 핫한 이슈와 그 다음에 지수 대응 전략의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저희 토겐스탁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화요일에는 G3 종목 회담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G3 종목에서는요, 저 포함해서 총 3분의 스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한번 종목에 대해 토론을 하고 리얼로 종목 대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토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들이 있습니다. 종목 상담, 투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02-1654-9188 02-1654-9188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접수받은 대로 바로 저희가 종목 상담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게 문자로 상담을 한번 원하신다 하신 분들은 샵 3989로 문자를 종목명, 매수가, 투자 비중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접수받는 즉시 저희가 바로 투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통 메신저와 노란통 메신저의 토겐스탁 또는 별톡방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국내 및 해외에 관련한 모든 투자 아이디어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과 함께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이나 퀴즈 이벤트 맞춰주신 분들에게는 주식부터 해외 주식, 그 다음 해외 VOD까지, 해외 선물 VOD까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또 퀴즈 이벤트 정답자 3분에게는 저희가 토겐스탁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 그리고 한 분에게는 저희가 1만 원 기프트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퀴즈는 좀 쉽습니다. 쉬운데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전기차에 많이 쓰이는 2차 전지, 뭐 스마트폰에도 많이 쓰이죠. 2차 전지 배터리, 이 배터리의 4대 소재가 아닌 것, 이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총 4가지 소재, 대표적인 4가지 소재가 있습니다. 그 소재가 있는데 그 소재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양극재, 2번 전해질, 3번 비타민. 이게 너무 좀 티나나요? 일단은 나머지 소재, 이거 말고 나머지 소재 2개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음극재하고 그 다음에 분리막이 있죠. 이 중에 1, 2, 3번 중에 아닌 거 하나가 있습니다. 딱 봐도 알겠죠? 일단 샵 3989로 정답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3분에게는 토겐스탁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한 명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이제 토겐스탁 최고의 주식사들이 벌이는 리얼 종목 대결 프로그램 G3 종목 회담 바로 함께 하신 두 분과 함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제의 코너입니다. 저희 화제의 코너인 이유가요, 저희가 너튜브에 이거를 제가 항상 올리는데 항상 댓글이나 항상 이런 게 되게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다 해서 저희가 한번 화제의 프로그램인데, 오늘 함께 해주시는 전문가님, 제 오른쪽에는 프로페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 항상 계시는 김태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시장이 정말 극도의 공포를 보였다가 중국장 딱 개장하니까 그때부터 반등이에요. 오늘까지도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외국인이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프로페스타님, 자,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프로페스타님과 김태형 대표님 모두 다 이제 해외 선물도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 그 다음에 국내 지수 한번 얘기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이제 해외 선물 쪽 요즘 어떻게 트레이딩 가이드 주시고 계시는지, 최근 수익까지 해서 같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어제 전일에 엄청나게 좀 급락이 나왔었죠. 전전일 급락이 나왔었고, 우한 폐렴 관련해서.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악재는 될 수 있으나 시장을 크게 길게 끌고 가지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단 시장이 반등을 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또 이 부분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아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소폭 반등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해도 당장 외식도 좀 안 하거든요. 예, 맞아요. 영화관도 안 가고. 예, 이렇게 되면은
당장 우리가 1분기 이제 소비 관련해서 경제 지표가 나올 때 아무래도 소폭 조금 하향해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국내 증시의 상승을 약간 좀 가로막는 가림막 역할을 해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런 시기에 이제 너무 국내 주식 시장만 지금 보실 게 아니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선물 쪽에서 크루드 오일 종목을 조금 중점적으로 매매를 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ETF, 원유 선물 ETF를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유 같은 경우에 52불, 55불, 뭐 많이 보면 55불 이하단 정도 내려오면은 여기는 이제 매수 구간이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크루드 오일이 상당히 매매하기가 좋은 게 우리가 보통 오일 같은 경우에 저녁 8시나 9시부터 매매를 조금 시작하시는데요. 저녁 8시, 9시 구간에 다시 좀 들어 올려주고 저녁 11시 이후에 미장이 개장되면 다시 좀 소폭 빠지고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일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예,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오일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녁 8시, 9시 구간에 매수를 봤다면 충분히 50틱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었고 금일도 지금 동일한 패턴이 그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은 일단은 조금 관망적인 자세로 취하시고 크루드 오일을 조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는데 어떤 매수뷰로 어떤 뷰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냐? 저는 매수뷰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ETF 원유 선물을 설명할 때 왜 원유가 매수뷰로 봐야 되냐?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원유는 매수 기조로 가시고 많이들 조금 실수하시는 부분이 나스닥 선물이나 항생지수 선물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대응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경기 부양책을 지금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미국 현지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기조연설이 시작됩니다. 아마 여기서 공격적인 경제 정책이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네. 시장은 결국 들어 올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든 인위적이든 나스닥이나 항생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은 좀 관망적인 자세로 보시고 이번 주 지나고 나서 조금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요. 일단은 크루드 오일이 54불 이상 단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매수 대응하면은 약간 쉽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주식하고 해외 선물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김태형 대표님. 지금 현재 김태형 대표님한테도 이제 똑같이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수가 오늘 지금 현재 코스피 차트로만 보면 지금 외바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쌍바닥 찍는 게 좀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안전한데 지금 앞으로 지수 방향성하고 그다음에 김태형 대표도 역시 해외 선물 쪽에서 상당히 좀 열심히 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수익 현황이나 그다음에 주요 보고 있는 공략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오늘은 시장의 수급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기관의 매도세가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관의 매도 주체를 보면 금융투자 주체였습니다. 즉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중장기 혹은 스윙으로 막대한 자금을 넣는 기관 투자자 주체가 아닌 단기적으로 자금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이 금융투자 자금이 오늘 매도였기 때문에 오늘 이 기관의 매도세가 많다라는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겠는데요. 결국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무엇을 샀을까요?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즉 우리나라 지수를 좀 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수가 탄탄하면 그 다음 중성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제 중국이 이제 개파락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흔들렸긴 했습니다만 지수가 버텨준다면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결국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현물단은 중국 시장의 개파락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크게 이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리스크 관리에 좀 집중적으로 했고요. 결국 이제 매매는 이제 국내 선물 이제 매매를 통해서 이제 수익 극대화를 한 거죠. 사실 이제 중국은 휴장이었지만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그다음에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이 열려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기를 어려웠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역설적인 방식이지만 중국 시장이 개파락 엄청나게 큰 개파락이었습니다. 뭐 마이너스 8% 일봉상 보면 이제 마이너스 8% 이제 조정 딱 받으면서 시장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국내 선물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뭐 미중 무역 전쟁 혹은 미국과 이란 이러한 뭐
노이즈가 아닌 단기적인 전염병에 대한 노이즈이기 때문에 시장 예전에 이제 앞서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김본사님과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예전에 과거에 메르스 혹은 사스 때와 같은 이런 변동성이 있었던 시장을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습 효과가 생겨서 예전보다 생각보다 지금 괜찮은 시장이 네. 펼쳐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김선 대표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의외로 좀 강하다 시장이 뭐 이렇게 좀 얘기를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만 뭐 저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그냥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이렇게 좀 올라오다가 한 번 더 찍지 않을까. 지금 현재 하필 오늘 걸렸어요. 2150 딱 안착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내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착하냐 마냐. 근데 여기서 밀리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밑에 지지라인 2085포인트 이 코스피 포인트로 보시면은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분께서 이제 종목이나 뭐 해외 선물 주로 많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어제 하려다가 못한 해외 주식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게요. 사실 어제 이거 얘기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중국장에 이제 어제 개장했잖아요. 어제 개장해서 정말 수익 낼 거 되게 많다. 되게 많다. 왜냐하면 중국 내부에 중국이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잖아요. 근데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기 때문에 거기에 수혜주가 더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수혜주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제 얘기를 못 드려서 오늘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일단 알리건강. 예, 알리건강. 자, 홍콩에 상장돼 있는데 먼저 한번 급등했어요. 바로 설 연휴, 춘절 연휴로 쉬었다가 개장하자마자 급등 한번 홍콩이 했고 홍콩 시장에서 알리건강이 급등했어요. 00241 코드 번호가. 근데 여기서 밀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죠. 오늘 7% 올랐습니다. 예,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 잘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 중국에서 해천미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중국에 이제 여기 상해에 상장돼 있는데 603288 코드 번호가 603288입니다. 해천미업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이제 주로 해산물, 해조류 이런 쪽이에요. 이런 쪽이라서 야생 먹지 말자고 하니까 당연히 당연히 이제 해산 많이 먹겠죠. 그래서 여기 수혜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닥 찍고 어제 상해 증시 개장하자마자 마이너스 상한가 맞았다가 하한가에서 바로 중국 하한가가 10%입니다. 마이너스. 이제 10% 하한가 맞았다가 다시 올라쳤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한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구디지테크. 예, 구디지테크인데 이 회사 역시 마찬가지. 이 회사는 이제 IT 기업인데요. 중요한 건 한번 밀렸다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날 하한가 맞았어요. 하한가 맞는 날 제가 그래서 어제 구디지테크 같이 얘기를 드렸는데 아주 짧게만 얘기 드려가지고 오늘 못 들어가셨을 거야 아마. 근데 오늘 다시 상한가로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올렸어요. 오늘 10% 상한가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중국에도 2차전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2차전지 기업이 있고 우리나라가 2차전지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한참 주가가 좋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그동안 장이 안 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올라갈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2차전지 강할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2차전지 강할 건데 중국의 유명한 2차전지 기업이 CATL인데 CATL은 현재 성강통 거래가 안 돼요. 우리나라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CATL, 전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이 CATL에 같이 밸류체인으로 있는 기업들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탁보그룹 오늘 상한가 왔습니다. 그리고 삼화, 그 다음에 균승전자 이제 배터리 관련하고 더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오늘 이런 종목들을 사실 어제 제가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언급했어요. 어제 좀 세게 막 이게 좀 자세히 언급했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다는 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일단 3422님이 HFR 5G 통신장비 관련주인데 매수가가 28,600원에 비중 10% 손절가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28,600원 28,600원에 현재 비중 10%인데 HFR 대표적인 이제 5G 관련주고 어떤 데는 이게 대장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KMW 안 가니까. 자, 우리 김태형 대표님 HFR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좋은 기업 사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가격이 높죠. 굉장히 좀 문제죠. 아무래도 이번에 그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면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었던 이 섹터가 뭘까라고 한다면 역시나 의외로, 5G. 네, 왜냐면 의외로 많이 빠졌어요. 진짜. 2020년 되면 본격적으로 5G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역시나 그러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탓이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막 변동성을 보이면서 시장이 흔들다 보니까 5G가 지금 강하게 조정 압력을 받았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조정이 좀 짧고 낙폭이 적었던 게 바로 HFR입니다.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KMW 같은 경우에는 아우, 세게 낙폭 완전 세게 세게 밀렸어요. 밀렸죠.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루 밀린 게 아니고 뭐 2, 3일 정도 이제 밀리다 보니까 굉장히 낙폭이 좀 셌었습니다만 저 노란통 메신저에서 KMW 손절했어요. 그렇죠. 저 같아도 아마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다행히 네. HFR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지금 가장 포인트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오늘 양봉 만들어줘서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다만 앞서 이제 우리 오프닝 때 김본사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 코스피 여기서 더 갈 것이냐, 더 안 갈 것이냐? 결국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고 했죠. 지지를 받지 못하다면 HFR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를 받아준다면 HFR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가 상승한과 동시에 같이 상승 탄력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3만 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3만 원대까지. 다만 네. 여기서 밀려서 25,000원 밑으로 한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3만 원 갈 때 가더라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25,000원과 3만 원 이때 이 가격대를 좀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각자 시간 관계에서 항상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제가 한 종목씩 한번 해볼 건데 필승님이 이제 별톡방에서 이제 필승님이 이제 질문을 주신 건데 후성 매수가 8,200원 비중 20%. 뭐 이거는 뭐 제가 보유한 G3 종목에 대한 보유 종목이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후성. 불화수소 불산 국산화 수혜주 2차전지 배터리 관련, 그다음 반도체 관련, 특수가스 관련주라고 얘기 드렸고 애국기업이다. 저는 뭐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보유 중에 있잖아요. 계속 보유입니다. 계속 보이니까요. 쭉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목표가는 주로 어떻게 잡았냐면 지금 제가 9,900원까지 잡았어요. 9,900원까지 잡았고 실제로 이 종목이 작년 8월 9월에 10,000원짜리에서 싸움이 좀 많았는데 주로 10,000원 밑에서 놀았던 경우 결국 흐름이 밀렸어요. 밀려서 깨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후성이 이때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8월 8일 뭐 전에도 한번 급등이 더 나왔는데요. 이때 어땠냐면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할 때 후성이 불화수소 관련 특수가스 한다는 것 때문에 급등 한번 나왔었고 10,000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다시 밀렸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10,000원까지는 찍을까 주요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9,900원까지 목표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그냥 뻔합니다. 어제 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수가가 8,200원이니까 한 7,900원까지 손절가 잡아놓고 보시면 짧은 손절에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저희가 G3 종목이라면서 저 뺄 때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지오소프트 3481님 지오소프트 매수가 6,800원 비중 20% 전망이랑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지오소프트 하면은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마켓컬리에 이은 2위 새벽 배송 관련주예요. 오아시스라는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게 좀 인기예요. 왜냐면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밖에 나가서 누구 사람 만나서 마트 가기 싫으니까 문 앞까지 배송해 주거든요. 근데 요즘 심지어 문 앞까지 배송하면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만나서 봤는데 요즘 놓고 가라 그래요. 그것도 만나기 싫어가지고 다들. 그래서 요즘에 지오소프트가 요것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프로페스타님 네네. 지오소프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한 폐렴 어떻게 보면 수혜주라고 볼 수도 있죠. 수혜주라고 외식을 많이 안 분류가 하기 있었죠.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또 많이 식자재들도 많이 시켜서 드시곤 하시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솔직하게. 단기간에 좀 단기간에 너무 지금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6,800원이 매수가라고 하셨는데 얘는 제가 봤을 때 5,800원이 무너지면 손절을 일단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800원 지금 일단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의 괴리율이 너무 높은 상황이고 우한폐렴 관련해서는 약간 진정되는 모습이고 재료는 소멸돼 버렸고 이제는 약간 조정이 나올 타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네네. 이 새벽 배송을 한번 시켜봤어요. 예. 시켜봤는데 정말 좋은 게 잘 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예. 거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맞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된다는 사업 다 우르르 뛰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일단 그리고 마켓컬리가 일단 상장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마켓컬리 나중에 상장하면 지오소프트 당연히 바로 밀리지 밀리지 않을까. 예, 솔직히 밀립니다. 예. 약간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태 가격 그러면 손절가를 그렇게 잡아주셨고 그럼 네네. 앞으로는 좀 약간 좀 이격이 많아서 이격 조정이 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예, 보고 예. 계시는 거죠?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추가적으로 뭐 더 코멘트 하실 건 없으신가요? 일단은 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하게 네. 말씀드려서 지금 목표가를 제시하기에는 네. 조정이 좀 나올 것이다. 오늘 아, 내일에서 예. 네. 목표가를 볼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손절가 잘 유념하셔가지고 네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상담으로 해외 선물 상담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동안 계속 골드만 물어보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다른 분이 5833님이 해외 선물 미국제 10년물 매수가 좋을까요? 매도가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요 미국제 10년물을 일단 투자하신다면 일단 요 포인트를 하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가 갑자기 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밀린다는 것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월 달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FOMC에서 2분기까지 금리 동결하겠다 그랬는데 2분기에 금리 한번 인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 국채 가격은 오르고 있었거든요. 안전자산이기도 하니까. 자, 그럼 이제 김태형 대표님 봤을 때 미 국채 10년물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뭐 만약에 굳이 이제 미국채 금리 10년물을 이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뭐이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이 금리 인하 발표를 할 때쯤 되면 한켠에서는 또 금리 동결에 대한 반대가 즉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이제 불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소폭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또 높지 않을까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었죠.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이 미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국채 금리도 지금 덩달아 따라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미 증시 오늘 앞서 이제 프로페서님께서 이야기 한번 드렸죠. 이 트럼프 정부가 새해에서 신년사를 계획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정책 이야기 나오면 결국 이제 증시 지수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네. 이제 따라서 이제 국채 금리도 한번 상승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만약에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당장 오늘 기준으로는 매수 방향 즉 상승한다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런데 일단 매매할 종목 지수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것을 해야 될까 좀 싶은 생각도 미국제 있어요. 10년보다 다른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다. 차라리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오일, 또 이제 프로페서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오일에 대한 시황 뷰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시니까 오일을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편한 수익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프로피스타님 봤을 때는 미국제 10년물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미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저도 자주 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네. 예, 제가 기술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미국채 이제 10년물 저도 단기적으로는 매수로 한번 우리가 덤벼보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매수 타점이 중요하죠? 매수 타점이 중요한데 우리가 1월 31일 저가가 130.30이거든요. 네. 예. 이 이상 단에서 매수 한번 보시고 여기 무너지면은 과감하게 손절해버리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고 오늘 이제 원유 재고 발표도 있고 또 나스닥 미 증시 선물도 상당히 지금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굳이 미국채 선물을 꼭 하시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포인트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요. 오히려 오늘은 미증시 선물 그리고 크루드 오일에 약간은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국제 10년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막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제 유행을 하고 막 얘기가 나오면은 급등을 딱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 확 들어갔죠. 다시 지수가 오르고 있으니까 반대로 가는 개념이 좀 더 크니까요. 현재 지금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늘은 사실 제가 봤을 때도 뭐 다른 종목들에서 변동성이 좀 활발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